자, 이제 오늘 진도 마무리 해야죠. 여기는 여러분들 저기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구간이니까 어법이랑 서술형 나올 거고요. 일단 너네 이번에 문제 어떻게 나온지 혹시 알아요? 잠시만, 내 거 좀 가져와야지. 백마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객관식이 29개고 서술형 3개 내신다고 했는데 배점이 객관식 90에 서술형 1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술형이 변별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요즘 객관식이 29문제나 나오는데 백마고는 원래도 늘 그랬고 이번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일 건데 혜린아 이번 중간고사 잘 본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너네 지금 진도 백마고가 애들이 지금 제일 영어가 지금 시급할 거야. 다른 학원에서도 막 보충하고 난리일 거거든. 이제 뒤늦게 스퍼트 밟아야 되니까 내가 막판으로 역전할 수 있는 찬스를 지금 주는 거야. 니네 이것만 해도 점수가 많게는 20점, 적게는 못해도 5점에서 7점은 오를 거거든. 내가 지금 유반이어 드렸죠. 유반이어를 제가 내가 너네 그 유반이어 잠깐 꺼내봐. 그게 지금 총 369개잖아. 370번을 내가 빼먹었어. 370번에 거기에 너네가 수기로 이거 좀 써줘. 임베드를 내가 까먹고 빼먹었어. 임베드. 깊숙이 쳐넣다잖아. 그러니까 깊숙이 박힌. 그만큼 엄청 세상에 중추적으로 자리 잡은 이런 뜻으로 깊숙이 박힌 내지는 자리 잡은 370에 이거 쓰고요. 그냥 딱 깔끔하게 370개로 딱 정리됐죠? 얘들아 370개 요거 90% 이상의 정확성으로 제대로 외웠다. 스펠링 안 해도 돼. 뜻만. 알겠지? 왜냐면 객관식이 지금 90%잖아. 그럼 뜻만. 너 그럼 진짜 15점 이상 그냥 떡상할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자주 나오는 것만 골라서 다는 거거든. 알겠지? 진짜 고급 정보 드린 거니까. 그리고 요거 다 너네 내가 오아시스에서 수업했던 내용이야. 싹 다. 그러면 오아시스에서 너네가 열심히 복습했으면 그냥 외워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빠를 거거든. 그래서 너네 막판 찬스 단어 백마고는 단어만 제대로 정복해도 진짜 반 이상이 70% 먹고 들어가. 이번에 객관식이 9대 1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서준이 실전 훈련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지금부터 그거 해. 알겠지? 단 전제 조건이 있어. 너네 오아시스 있잖아. 오아시스 1부터 3단계 쳤어. 그러고 나서 실전 훈련 풀어. 알겠지? 그러고 시간이 허락하면 오아시스 4부터 6단계를 해. 왜냐면 지금 4, 5, 6단계 중에 특히 6단계 어법은 안 들어가는 지문이 절반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5단계는 사실상 내가 유반이어 학습하라고 만들어준 변형 지문이잖아. 근데 그건 유반이어 암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4단계인데 그럼 4단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하는데 시간이 빡세다. 그럼 차라리 내가 수업했던 포레스트 부분만 빠바바바박 읽어. 차라리. 알겠지? 그걸 좀 베끼듯이 쓰면서 연습하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할 수 있겠죠. 지금 불가피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영어만 몰빵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수학이랑 국어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퀀스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준 오케이?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 객관식 빡세게 나오니까. 알겠어? 그리고 학사 일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번 주 수요일엔 등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 목, 연타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뭐 할 거냐면 파이널 모의고사 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점수가 사실상 여러분들 중간고사 점수 귀결될 수 있게 경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출제할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알겠지? 그러니까 유반이 안 해오면 좀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와 알겠어? 자 질문 모의 내신 없어요? 자 그러면 직보만 미리 잠깐만 확인하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본 날에 학교가 4개 걸려 있어서 좀 빡센데 어딨냐?
여러분 직보 5시거든요. 혹시 그날 영어 말고 딴 거 있어요? 할인 없고? 혹시 있는 사람? 아예 할인 뭐라고? 생명? 학원 가? 혼자 독학이야? 그럼 일단 지금 타 과목 때문에 걸리는 거 없으니까 5시 등원 다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날 5시에 시작을 해야 되고 아마 최소 무조건 7시 이후에 하원 가능하시고요. 2시간은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하원은 지금 너 영어 말고 또 있어? 국어? 학원 안 가? 언제? 아 어차피 그럼 딱 하고 가야 되네. 서준이 없어? 서윤이 없고 아린이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 없어요? 뭔데? 아 생명. 그냥 좀 즐기는 거구나. 자 그럼 근데 너만 국어를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국어 다른 사람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어 보는 날이 있을 거야. 야, 영어 보는 날에 얘기했잖아. 순간 총 쏘고 싶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없는 거지 너. 너도 생명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 잃기 전에 빨리 이게 맞지? 그럼 5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명도 공부해야 되니까 빠르게 하고 집에 가시죠. 아니면 좀 미비된 게 있거나 하면 10시까지 남겨드릴게요. 자, 진도 빼야죠. 19번. 오늘 천만 다행이라 해야 되나? 시즌 4는 별로 내용이 안 어려워. 니네 다 아는 내용이야. 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아까 아린이가 얘기했듯이 너네 저기 모의고사 지문이 좀 빡세. 내용이 막 특히 막 종이 지문이랑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텐데 혹시 거기 모르는 거 있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진도 나가고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빨리 확보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9번. 자, 이거 너네 그 어렸을 때 초딩 때부터 열심히 독서 공부하고 국어 공부할 때 그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자, meaning matching. 자, meaning matching이 하나의 그 주어예요. 그래서 의미를 일치시킨다는 건 is the process of recognizing elements. 뭔가 요소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정관사 더 썼죠. 그러니까 무슨 과정인지를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전치사 5부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냐? reference라고 돼 있잖아. refer가 가리키다니까 어떤 특정 언어적으로 지시 대상 뭔가 가리키는 언어의 그 지시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식별하는 건데 in the message 그 특정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accessing 자 그러면 이거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1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과정? accessing our memory 자 access가 아니라 access야 접근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접근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meanings we have memorized 여기도 정관사 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후치수식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고요. memorize A for B B를 위해서 A를 외우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미 외워둔 그러한 의미를 찾으려고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고 찾는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닝 매칭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find 또 뭐야? 찾다죠. 근데 만약에 뒤에 이렇게 목적격 보어랑 같이 오면 내가 find 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 어떻게 하라 했어? 알게 되다,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find에 대한 의미를 이 부호에 맞춰서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미랑 맞추는 거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독해할 때 그거 얘기한 거야. 그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hat is a relatively automatic task.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는 상대적으로 automatic, 자동적인.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이루어지는 작업이래. 그럼 자동이니까 서연아 너라면 무슨 유의어 쓸래? 이거 너네 유반협장에 내가 다 써놨어. involuntary 비자발적인 그냥 알아서 그냥 훅 하고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인지적인 왜냐면 비교라고 했냐면 다른 인지적인 능력 역량에 비교해서 봤을 때 얘는 그냥 저절로 알아서 니네가 이거 보자마자 알아서 그냥 바로 해석되는 거 그죠? 그래서 초딩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도 빡셌는데 지금 서준이 한 글 하나 읽는데 1분이면 다 읽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may require a good deal of effort to learn.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처음엔 필요하대. To learn to recognize symbols. 자, 이거는 가주어, 짭주어가 되겠네요. 자, 찐주어. 자, 그래서 to learn to. 자, learn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거든. 새로운 거.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learn은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수반할 때 무조건 투부정사만 써요. 왜냐면 내가 지금 모르는 뭔가를 새롭게 학습하는 게 learn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가 아니라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practice는 내가 하던 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ng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recognize symbols in media messages. 미디어, 그러니까 너네가 대중매체 같은 데서 보는 메시지, 예를 들면 서준이가 현수가 보낸 DM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징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하트를 이모티콘을 보냈다 서준이한테. 그러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보낸 거지. 뭐 삥 뜯으려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메시지에서 찾아내는 거. 이게 여기서 얘기한 심볼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든다. 현수야, 너 비둘기 하면 뭐 떠올라? 새우깡? 아씨, 수업이 이렇게 제대로 가지를 못하네. 비둘기 하면 뭐 떠올라? 뭐라고? 더러운 거? 아씨, 평화 떠올리지 않아? 아니, 비둘기 하면 우리 상징적인 평화 하잖아. 그러니까 비둘기가 처음부터 평화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가 응애 하면서 비둘기 보자면서 평화로워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문학에서 배우면서 그러는 거지. 불 하면 뜨거운 거니까 열정 막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후천적으로 학습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이거 얘기한 거야. 엄청난 노력이 든다는 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건 결국 해석은 후천적 학습의 특징을 띈다는 거죠. 자, 후천도 마찬가지 유반요에 제가 넣어놨는데 acquired 쓰시면 됩니다. acquire가 습득하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게 acquire예요. 자, 그러니까 and to memorize their standard meanings. 그리고 여기 봐봐. 표준 의미를 기억하는 얘랑 이렇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어 1, 이거의 목적어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를 배우는 게? 그들의 표준 의미. 아니야, 표준 의미가 뭐야? 그렇지,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요거는 보편적인이니까 universal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모두가 동일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자, 이건 어법 문제도 참 좋아요. 어법이 계속 나오는데 but once learned, 그리고 한번 학습이 되면이라고 해석해야 돼. 왜? 주어가 영어니까 symbols. 알겠죠? 그러니까 once they are learned 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동 써야 되겠죠? 왜? 상징적 의미가 학습이 돼야 되니까. 이거 어법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어법 내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백석고랑 동일하게 어법 문제가 생각보다 아니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토합 다 합쳐서 최소 3개 이상은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법 강조하면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실전 훈련에 어법 수록해놨으니까 꼭 푸셔야 돼요. This process become routine.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은 일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학습이 뭐 한다? 평생 동안 쭉 지속된다는 뜻이야. 평생 동안. 아시겠죠? 그래서 to illustrate,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자고 하면 think back to when you first learned to read. 자, 여러분들 아마 독서 자체를 본격적으로 학습한 거 아마 초등학생 그때 때부터일 텐데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년 전이니까. 자, 10년 전 서준이로 돌아가면 you had to learn how to recognize words. 자, 이것도 분사가 후치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에 인쇄된 낱말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어야 했다. 그래서 then you had to memorize the meaning of each word.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를 읽고 말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숙달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뭔가를 인식하고 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외우게 됐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find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찾다. 근데 목적격 보어까지 같이 나오면 알게 되다라고 제가 공식화해서 설명해 줬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first time you saw the sentence, Dick. 자, 요거는 이제 남자 이름 Dick이야. 그래서 Dick threw the ball to Jane. Dick이란 남자애가 제인에게 공을 던졌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처음 봤었을 때는 그때는 it required a good deal of work to divide.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찐주어가 되겠죠. To divide the sentence into words.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하나하나 단어로 끊어서 그래서 너네 영어 맨 처음에 배울 때 끊어 읽기 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 하나가 전체가 다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씩 의미단을 끊어줬었잖아. 초딩 때 특히. 근데 요즘 여러분들 끊어 읽는 거 좀 많이 줄어들었죠? 아니에요? 좀 줄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는 빨라지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to recall the meaning of each word and to라고 한 거 보니까 찐주어 2, 찐주어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회상하고 떠올리고 아까 memorize를 했으니까 그리고 to put it all together 그리고 한대 문장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독서를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with practice you were able to perform this process more quickly and more easily.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고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쉽게 easily 말고 좀 더 어려운 단어 readily 손쉽게 readily. 자, 그래서 learning to read in elementary school is essentially the process of being. 그래서 요게 주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learn은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초딩 때 독서를 배우는 게 is essentially the 정관사 더 썼네 또 동격 전치사 오죠. The process of being able to recognize a longer list of reference and to. 자, 요거는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 그래서 이런 지시 대상의 더 긴 목록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denoted, 표시된이라는 뜻이야. 거기에 표시된 의미를 그러니까 요거는 대놓고 겉으로 드러나니까 explicit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바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영어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할 때 그 느낌으로 이 지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독해 연습할 때 의미 일치 과정은 본능적으로 수반된다. 단어 하나씩 대응되는 의미를 독서 전에 익혀서 이를 독서에서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훈련하여 숙달되면 점차 독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독해는 반드시 자신이 학습하여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일치시키는
과정이 수반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일치 과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반하다. 뭐 involve, entail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voluntary는 아까 잡았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뭐 하기 이전에 아리나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이전. P. prior to. 좋습니다. 자, prior to. 자, 그리고 뭐뭐에 상응하다, 호응하다. correspond to. 써먹다. utilize, make use of. 그리고 숙달하다, 이거 master 쓰면 돼. master.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 accelerate. 학습하여 알고 있는 거. 이거 acquired 쓰면 돼요. 배워서 아는 거. acquired. 그 다음에 서연아 일치시키다. identify. 지속적 constant. 훈련은 트레이닝이니까 굳이 안 쓸게. 너네 아는 단어니까. 얘다 재고. 이거는 국어 어휘에서도 알아야죠. 끌어올리다. boost, enhance, promote. 자, 이 정도 보고 20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꽤나 진부하고 너네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심각한 건데, 기후위기에 의해서 지금 너네 기후변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우리가 파리기후협약으로 그 산업화 전 단계보다 온도 몇 도까지만 우리 절대 넘기지 말자 약속했는데, 혹시 그 온도 몇인지 아시는 분? 몇 도인지? 몰라요? 아니야, 몇 도인지 몰라요? 2도예요, 2도. 여기 2도 써있죠? 근데 우리 지금 몇 도까지 왔게? 근데 이건 정확하진 않는데, 내가 주워 들은 거라 정확히 수치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좀 듣자마자 좀 뜨악했어. 몇 도까지 왔게? 어떻게 알았어? 자, 0.2도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우리 이때까지 탄소 중립 내지는 줄이자 한 게 3년 남았습니다. 벌써 파리 기후 협약 아마 15년에 했을 거거든. 근데 벌써 3년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 2도 넘어가면 왜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연병 노력을 다 해도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2도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2도 넘어가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게 저거 식량 때문이에요. 왜냐면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부분 싹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데 거기 다 굶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시험 대비 때문에 보기에는 좀 씁쓸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there is little doubt. 현수야, 내가 리를 맨날 뭐라 했어? 찔끔, 적어도가 아니라. 자, 찔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찔끔 있대.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 that은 당연히 접속사 되시고요. 자, 뭐에 의심의 여지가 없냐? Climate change will make it harder. 자, 당연히 이거는 가목적어, 찐목적어. To produce enough food for the world's growing population. 정말 무서운 게, 너네 숫자송 다 초딩 때 불렀지?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전데 그거. 그게 내 초딩 때 나오는데 거의 6에서 60억 인구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초딩 때가 한 2003, 4년인데 2020년 돼서 지금 이제 몇 억 됐어? 얘들아? 불과 20년 만에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20년 만에. 자,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그죠? 그래서 and will alter. 그래서 여기 보면 climate change하고 이게 이 접속사,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원, 이 절의 동사 t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ter, 바꿔버릴 거래. The seasonal timing. 그래서 우리 지금 좀 뭔가 여름 좀 미친 것 같지 않아? 뭔가 되게 너무 덥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계절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 타이밍을 바꿀 거고요. 그래서 availability and quality of water resources.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렇게 가뭄 심각하고 하면 다 막 말라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스페인도 가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했었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올해 여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장난 아닌 거죠.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걔네 그 농업이 꽤 수출 비중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to avoid 얘들아 중딩 문법이네. 자, avoid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써주나 앞에 똥 있어. 밟고 그냥 갈래? 피해야죠. 왜요? 똥이 더러운 걸 아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avoid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인지적으로 이미 머릿속에 들고 있는 걸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동명사입니다. 중딩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extending agriculture into already environmentally threatened. 자, 그리고 이거는 areas, 영역을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수동의 의미로 과거분사 수식을 해야겠죠. 위협을 환경 변화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threatening이라고 하면 지역이 위협을 하고 댕긴다는 이상한 뜻이 되지.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이 된, 위험에 빠졌다. 자, 이것도 유반협장이 있습니다. jeopardized. 좀 어려운 단어. 자, 그래서 위험에 처한, 환경적으로 이미 위험에 처한 지역에 농업을 확장하는 걸 피한대. 혜나 하나만 물어보자. 왜 농업을 굳이 저기다 확장해야 돼? 뭔 소리야? 이미 환경이 바사삭 박살난 데다가 우리가 농업을 또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해? 왜? 왜 하죠 이거?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자꾸 는다고요. 그럼 불가피하잖아. 농업 생산을 늘려야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급증하는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농지를 확장한다는 뜻이야. 자, extend니까 요거는 뭘로 바꿔도 돼? expand로 바꿀 수 있겠죠. 일단 여기다 있으면 소비하다라는 뜻 돼. 그러니까 조심해. 알겠지? 가령 요거는 소비하다예요. 저기다 a 쓰면 확장하다, 확대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오시면 되냐면 너네 spend가 소비하다잖아. 이잖아. 그럼 소비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거 안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거 낚시 조심해. 자, 그래서 the current rat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런 농업 생산성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will have to be doubled.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업 생산량이 2배가 돼야 된대. 왜 농업 생산량이 2배가 돼야 돼? 농지를 확장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럼 기존에 있는 농지에서 뭔가를 더 플러스 알파로 뽑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according to the World Bank, while minimizing. 근데 그러면서 어려운 게 뭐도 해야 된대? minimizing the associated 관련된 환경적 데미지는 최소화해야 된대. 알겠죠? 왜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있는 농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지? 그래서 in the extreme event of a 5 degrees Celsius warming. 그래서 5도가 올라가는 이 극단 5도면 이제 우리 그냥 다 죽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gricultural productivity would be like. 그래서 지금 조동사 would 쓴 거야. 가정법이야. 왜냐면 5도는 지금 현실성이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잖아. 그래서 가정법 쓴 거예요. 근데 물론 해석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ould be likely to decline. decline은 무슨 뜻? 여기서 거절하다가 아니라 쇠퇴하다라는 뜻이죠. 쇠퇴하다. 자, 그래서 계속 감소할 거래. Particularly in the tropics. 특히 열대지방은 지금도 더운데 더 더운 거잖아. 그러면 이제 동식물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even with changes in farming practices. 심지어 우리가 농업 관행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농법을 바꾼다 해도 그래도 어차피 그냥 무의미하다는 거야. 알겠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의미 없다라는 단어도 잡아보겠습니다. futile. 그리고 성과가 없는 fruitless.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fruitless. 그 다음에 특히 futile. futile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this could mean that more than 3 million additional people could die from malnutrition each year.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뜻이야. 영양실조로. 왜냐면 왜 영양실조냐면 농작물이 다양해야 다양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 몇 개만 살아남은 것만 계속 섭취하니까 영양 불균형이 와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even the more likely 자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게 이제 2도 얼마 안 남았죠. 2 degrees Celsius warming would produce new weather patterns. 자 challenging 자 업법 포인트 나왔죠. challenging conventional agricultural practices.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농업 기법을 못하게 하는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날씨 패턴이 만들어질 건데 자 혜린아 new 말고 좀 더 어려운 단어 참신한 기존엔 없는 novel 알겠죠? So in between 100 million and 400 million more people could be at risk of hunger. 그러니까 hunger 같은 경우는 굶어 죽는 거잖아. 너네 starvation 쓰면 돼요. starvation 굶주림 기아란 뜻입니다. 기아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리언이 100만이잖아. 100만, 1000만, 억. 1억에서 4억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건데 여기는 그냥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거죠.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점차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다. 농지를 추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농지의 농업 생산량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죠. 기후위기 심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worsen, deteriorate, aggravate 뭐 이런 것들은 저 유반여장에 있으니까 그때 외우고 결핍, 부족, shortage, deficit, 기존, existing, 추가, extra. 악화는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aggravate, exacerbate. 불가피하다. inevitable.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자, 다 하셨으면 21번으로 넘어옵니다. 21번 어디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 사회문화에서 나오죠, 이거? 그럼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 하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사회문화 혹시 3학년 때 하니? 아, 아직 안 했구나 그러면. 자, 그러면은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사회문화에서 여러분들 뭐 배우냐면 말 그대로 사회문화가 우리 사회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예를 들면 현수 간식 뭐 좋아해요? 예를 들면 10대 애들이 통상적으로 과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과자를 좋아한다라고 해도 누구는 뭐 마가리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새우깡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간의 행동이,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정량적인 측정 조사 기법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정성적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성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게 관찰입니다. 관찰 연구.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그건데 말 그대로 가서 뭐 원시 부족이라든가 얘네들을 연구하고 싶다 그럼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ttending to quantify, quantity가 수량이죠. 그러니까 정량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수량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1위가 어디냐 이런 걸 우리가 행복의 정도를 수량화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reducing this behavior to a set of statistics. 그래서 이거를 일련의 통계 자료로 추리는 거. 그래서 주어 1, 주어 2 둘 다 싸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처리한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라고 해서 두 개를 하나의 행위로 싸잡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는 difficult and likely meaningless. 그래서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헛된 짓이다. 아까 내가 헛된 영어로 뭐라 했어? futile 내지는 vain 공허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헛짓거리 한다는 뜻이야. 저 둘 다. 그래서 instead 오히려 이렇기보다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은 rely 의존한다. quantitative랑 반대말이야. 자, qualitative의 반대말이 quantitative입니다. quantitative 이게 정량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자들은 좀 되게 정성적인 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성적인 연구는 선행사 그리고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용법입니다. involves long-term observation. 그래서 그냥 가서 잠깐만 오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뭐 심하게는 3년 이렇게 같이 사는 거야. 그 전치사하고 좀 끊어버렸죠. 원래 전치사 나와야 되는데, 그지? 이런 걸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공통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통구문이 말 그대로 뭐냐면 너네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분배 법칙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겹치니까 그냥 뒤에다가 퉁친다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요거 전치사의 목적어가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얘네예요. 얘네.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콤마로 다 구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행위를 직접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고 아니면 심지어 같이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느끼는 거, 이게 정성적 연구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감 있게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책으로만 보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직접 가서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known as,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참여 관찰법. 이거 사회문화에서 배워요.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참여 관찰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가치는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싸잡아서 하나로 얘기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significant라고 하면 되겠죠. 중요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심지어 contemporary, 오늘날. 현대의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기술이 발달해서 굳이 아프리카를 가지 않고 구글 어스만 켜도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여도 그래도 여전히 가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iving in close proximity. 얘들아, proxy가 인접, 근접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proximity to the study group. 너네가 연구하는 집단에 가서 가까이서 같이 사는 거. 그래서 learning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participating in their daily lives. 이렇게
다 한번 참여해 보는 거. 이 end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란 뜻이거든. 위에 end는. 근데 얘는 그리고야. 그래서 얘는 복수 처리한 거예요. 알겠죠? 인류학자들이 뭐 하도록 해준다?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develop a much. 자, 비교급 있지? 그러니까 훨씬이라고 해석하셔야겠죠. even, still, a lot, far. 그거 중딩 때 배운 거. 그러니까 so랑 very만 안 된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ange of human behavior.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감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adage, adage는 저기 격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사당오락 4시간 자면 합격인데 5시간 자면 불합격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이제 adage 격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래 수능 특강에서 어법 문제였어. 그지? 근데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내겠다라고 하면 너네 학교에서 특히 1학기 때 많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객관식에서 밑줄 추론 문제거든요. 이거 100% 밑줄 추론이겠죠? 여기 의미 추론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격언이 있대요.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간접적이거나 내지는 정량적 연구보다 직접적이고 정성적인 연구가 인간의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줄 추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격언이 특히 정확하대요. When studying human behavior,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연구할 때라면 특히 이 격언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대충 책 보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직접 경험해라라는 거죠. 직접. 자, 그럼 직접이니까 in person 내지는 hands on 이런 게 다 직접 해보는 거 체험한다는 뜻이야. hands on. hands on 특히 듣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해본다는 뜻입니다. hands on. 그래서 for both anthropologists and the general public. 그래서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trying to understand other people by listening, observing, and even participating goes. 그래서 얘가 주어져. 그래서 goes a long way toward. 자, 이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way 수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를 썼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Dispelling some of the stereotypes and intolerance we hold for other ways of living.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이런 편협함과 고정관념을 우리가 dispel,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relieve, alleviate 아니면 완전히 없애다, eliminate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보고 자, 새 질문 없죠? 자, 그럼 이어서 22번 보겠습니다.